지난 3월 17일 오리온 익산 공장에서 22살의 고 서지현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고 또 최근에는 성추행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사건 발생된 지 거의 3달이 다 돼가지만 회사 측은 고인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면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 서지현 씨가 1년 반가량 회사를 다니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민주노총의 전북본부 이준상 조직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유서 언론 보도된 거 보니까 뭐 이렇게 그만 좀 해라 뭐 누구누구 하면서 특정인 이름까지 나오면서 거론이 됐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확인이 됐습니까? 일단 유서 내용을 봤을 때도 이제 더 이상 사람 다닐 곳이 아니다, 뭐 그만 괴롭혀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인이 생전에 이제 고인의 어떤 교제나 행실을 빌미로 해서 뭐 이제 고인을 비하하는 뭐 꼬리를 친다, 예의가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돌았었고 그 점에 대해서 좀 힘들어했었다라는 점을 평소에 이제 토로를 했었던 거를 알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서 이동이 됐었는데 이제 유언비어나 따돌림 이런 문제 때문에 유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할 사람조차 이제 없다라고 하면서 힘들어하는 내용의 톡을 남기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네. 네, 그런 일들이 어쨌든 있었고 심할서 관련해서도 고인이 잘못한 고인만의 잘못은 아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인에게 심할서를 업무 외 시간에 매 평일 동안 계속 불러서 강요했다라는 진술도 나왔었고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 때문에 어쨌든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1년 반 다니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괴롭힘을 당했군요. 처음에는 좀 괴롭힘 이야기로 집중이 됐는데 나중에는 성추행 의혹도 제기됐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고인의 직장 동료의 증언이 있었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는 내용인데요. 이제 언어적인 어떤 성희롱이라든지 아니면 신체적인 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인이 대단히 불쾌하고 괴로워했던 내용들을 했었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네. 어쨌든 제대로 한번 이 문제는 회사에서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뭐 2개월 반 정도 가량 시간이 지났는데 회사 측에서 조사해서 뭐 나온 게 있나요? 고인이 돌아가신 직후부터요. 이제 사측에서는 괴롭힘이 없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통보를 돌아가신 지 보름이 안 돼서 유가족에게 통보했었고요. 그 뒤에 고인의 통장으로 이제 금전을 입금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회사의 초기 대응부터 좀 문제였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자녀임금이나 사규에 근거해서 그 금액은 지급이 된 것이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주장을 했고 예. 사후에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이나 회사 측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어떻게 누가 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리지 않고 또 금액도 금전도 입금을 일방적으로 하고 그 뒤에 항의하니까 다시 뭐 이런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죽음이 고인의 개인적인 문제였다라고 계속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회사 측에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좀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기자회견 이후에 저희가 지난주에 진행했던 기자회견 이후에 언론에서 이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자 보도자료를 냈었거든요, 회사에서. 근데 그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은 회사 측에 일정 정도 조직 문화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발견했다, 인정한다. 하지만 이 죽음은 개인적인 죽음이다. 차마 말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한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근데 이번에 고 서전 씨 그 유서 같은 것들을 보면 다양한 가해자들이나 회사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사건을 해보면 이게 1인의 가해자가 1인의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는 제가 경험한 거로는 1인의 가해자로부터 시작을 했을지 몰라도 점차 조직이 한 사람을 괴롭히는 양상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많은 회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으니까 빨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좀 귀찮은 일이 생겼다. 왜 혼자 조금 조용히 있으면 조용할 것을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이런 접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1항을 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누구에게 신고하나요?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 차원에서 이 사람을 괴롭혔는데 그 괴롭힌 조직을 상대로 신고하라는 이 법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 덩어리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 고 서지현 그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제 강북구 아파트 그 경비 노동자의 사망 사건처럼 이제 이 괴롭힘의 문제가 직장 내뿐만 아니라 직장 외 내지는 서비스 대상자에까지 이게 완전히 사회적으로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리온 측의 이런 어떤 서지현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자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기업들의 회사들의 이런 행태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농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기업주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저는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제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법 관계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6항에 보면은 처벌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또는 피해 근로자를 해고나 불이익한 그렇죠.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어떤 그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는데 이걸 역으로 보면은 신고나 피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아무런 대책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면 불리한 처우를 안 하면 처벌 안 받는 맞아요. 거예요. 지금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 객관적인 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자의 사과 그렇게입니까?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건요. 이제 회사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 가장 먼저는 그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이후에는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 물론 이제 직장 괴롭힘 관련 문제는 어떤 단일 회사 차원의 문제만은 꼭 아니겠으나 어쨌든 회사 차원에서 다시는 어떤 괴롭힘에 의한 어떤 그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행 법에 물론 직장괴롭힘법이 조항이 생긴 이후로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문제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이제 괴롭힘법 관련해서도 많은 개선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유가족 외에도 지금 시민사회단체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도 착수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고용노동부 측의 입장이 있습니까? 유가족 측에서 3월 달에 이제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 진정을 했었고요. 4월 달에 또 추가 고발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고용노동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야 된다라고 저희는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직장 괴롭힘 문제라는 게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집단 안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밝히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밝히기 어려운 만큼 그에 따른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당연한 저희는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특별근로감독을 비롯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근로감독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얼마나 더 사회적 물의가 일으켜야 특별 근로감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고민하고 있는지 저는 노동부 익산지청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빨리 근로감독 해야죠. 뭐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제 고소고발이 진행된 사건과 별개로 해서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유서에다가 회사 내 괴롭힘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라는 내용을 남기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지금까지 책임 있는 태도로 나서지 않고 유가족들과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통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유가족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나 어떤 검찰이나 고용노동부의 조사도 물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문제겠지만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에 회사가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오리온이라고 했을 때
좀 의아했어요. 사실은 오리온이라고 하는 기업은 우리나라 대표 정서인 정을 브랜드화해서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은 기업이에요. 그렇죠. 땡땡파이. 그렇죠. 네. 근데 정이 아니라 이렇게 냉정하고 무책임한 기업이라는 걸 이번에 확인하게 됐고요. 저는 앞으로 땡땡파이 구매할 의욕이 아주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정은 무슨 정? 네, 네 아니라고 봅니다. 네.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자살에 개인적이지 않은 자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측면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상 말씀하신 대로 회사 측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 같은데 네. 유가족에게 더 이상 상처 주는 행동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옥타곤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21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 시작됐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부터 제3금융중심지 지정, 분산조선소 재가동 등 이번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전북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당선인들은 현안 해결을 약속한 만큼 초심을 잃지 말고 모든 역량을 다해 국정에 임해줄 것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